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14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3시 35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해주면서 2830만원대까지 회복을 해줬고, CPI를 예상치보다 8.2%가 나오면서 0.1% 정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주가가 떨어졌었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호재라도 차트의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 반대로 차트의 저점에서 아무리 악재가 터진다라고도 이미 미리 빼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 내려찍기는 있어도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최근 영상에서도 이런 눌림, 그 다음에 이제 대반등 자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어제 머스크가 2만 달러 예측을 해준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내렸다가 올라간다는 이 패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자, 정확히 그림을 그려드렸죠. 여기서 한 방 더 내려찍고 올라갈 수 있다, 요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요 그림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요 패턴을 설명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현재 지금 4시간 봉입니다. 내려찍기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온 건 맞죠. 중요 라인들을 다 이탈시키고 역대급 공포감을 보여준 다음에 위로 강력하게 튕겨져 올라갔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을 시장에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마지막 내려찍기를 한 다음에 그 이상으로 사정없이 올려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 당시 그림, 요 당시 그림과 상당히 흡사하다. 내려찍고 들어올리는 그림, 제가 요때 프랙탈이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려찍고 들어올리는 무빙이 나왔고, 실제로 차트를 미리 빼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악재가 터져도 저는 8.2 정도, 8.3 정도가 나왔어도 똑같은 움직임이 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CPI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9.1, 8.1, 8.3, 8.2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죠. 자, 그래서 나스닥도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 나왔고 2.3% 정도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는 나왔지만 하지만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런 기대감, 곧 물가 인상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했고,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문가들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여기서부터 감속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크게 바닥을 찍은 구간,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일에 FOMC 금리 발표가 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가 자체가 아직까지 세게 안 잡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예측치 자체도 워낙 높았고 예측치를 또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월 2일 금리 인상은 이제 6, 7, 9, 11월 4회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유력하다,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일에 75bp를 올린다. 이것도 여러분들 또 두드려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렸죠. 그리고 급격하게 뺀 자리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패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올라갔으면은 내려갈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저항대에 지금 맞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여기 보시면 정확히 위로 솟구쳤다가 내려박은 저항이 강력하게 있는 구간이고,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웠던 자리, 그리고 여기랑 여기서 뚫어줬지만 이 자리의 상승폭과 지금 반등이 나온 상승폭의 크기 자체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쭉 밀어 올리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다 뚫어버렸던 강력한 상승 빔이 나왔던 9.37%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 자리와 지금 최저점 바닥에서 휩소를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 올려준 지금의 상승률 9.6%, 9.37을 여기서 올렸었고 여기서 9.63을 올렸다. 굉장히 비슷한 수치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말아 올린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 찍는 무빙이 나왔다.
자, 저는 이 구간에서 말아올린 거를 다시 다 내릴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너무나 큰 흔들기가 있었던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폭발했던 구간이고, 특히나 올렸다가 내려 찍는 이 극도의 공포감, 여기서 이대로 내려 찍으면은 사실상 롱 죽이기도 안 되고 내려 찍는 폭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제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내리고 올리고, 이런 패턴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바닥을 찍었다가 거기서부터 강력한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점 자체가 과지는 의미는 상당히 깊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다시 안 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여기 저점보다 미세하게 높이도 한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정, 여기서도 보시면은 직전에도 올려치고 내리고 올려치고 내리고 올려치고 내리고 이런 무빙 패턴이 좀 계속 나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로 올려친 자리에서는 조정도 이제는 슬슬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역시 둘도 없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더 올려치기가 나온다. 지금 일단 단기 30분봉 기준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올려치고 1파, 조정 뒤에 2파, 마지막 3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아직 2만 달러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시그널을 보냈던 이 2만 달러를 좀 넘겨주고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요 지점까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2180, 2180달러 정도를 찍고 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상당히 심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여기처럼 여기서도 몇 번 돌파하는 척 하다가 그냥 내리박았죠. 그래서 여기도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숏 때리고 여기서 롱 잡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방이 나왔을 때는 어쨌거나 내려 찍는 힘 자체가 또 상당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내려올 것이냐는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올려친 거의 시간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봉의 개수도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1, 2, 3, 4 4개의 양봉,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5개까지 양봉이 나왔지만, 이 자리는 고점에서 횡보한 자리이기 때문에 뺀다라고 해도 1, 2, 3, 4 1, 2, 3, 4 올리고 내리고의 평균적인 봉의 개수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 2, 3, 4까지 마지막 파동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똑같이 지금 6시간 봉입니다. 6시간 봉 기준으로 1, 2, 3, 4까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바닥 진입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간봉, 특히 4시간 봉이 중요하고 8시간 봉이 중요하고 1시, 5시, 9시 이렇게 4시간 봉이 마감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8시간 봉과 1봉이 마감되는 그런 시점이 좀 겹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를 기점으로 보고 특히나 이제 4시간 봉이나 8시간 봉, 12시간 봉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어느 정도 좀 유효할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멈춘다 그러면 8시간 봉으로 지금 2개 올려쳤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하락이 나올 때도 8시간 봉으로 2개 정도는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빠져줄 만큼 빠져준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주요 매물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구간의 매물대, 여기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오면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눌리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제는 비트코인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게 맞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크게 바닥을 깨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공포감이 맞았고, 나스닥은 실제 바닥 깨기가 나왔죠. 나스닥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심하게 깨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비트는 바닥을 깼냐? 안 깼다라는 거죠. 안 깼습니다. 직전 저점도 안 깼어요. 여기 자리도 안 깼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이제 땅바닥이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닥은 절대 깨질 수가 없구나.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그냥 다 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을 땅바닥 삼아서 우리가 좀 넓게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도 이제는 이 구간에서 흔들기가 끝나면 박스를 하나 올려놓을 것이다. 이 위에서 이제 놓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서서히 박스를 올려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좀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번에 상당히 심한 충격이 있었고, 나스닥은 바닥까지 깨고 반등이 나온 반면에 비트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줬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눌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일단 이 구간에서 한파가 더 남아있을지라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는 좀 숏을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안 떨어진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그럼 맞으면 또 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숏을 잡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또 롱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 구간 오면은 어쨌거나 다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 좀 전략을 가지고 위아래로 발라먹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모든 차트 분석이나 관점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어제도 24시까지 전달을 해드렸죠. 자, 방금도 나스닥 여기서 이제 음봉 뜨는 거 보고 2시 30분에 비트 옆으로 빼는데 이러다 하방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시 반에 말씀드린 다음에 요때입니다. 정확하게 2시 반 요때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푹 빠지면서 바로 수익권 들어왔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안 빠졌어요. 한번 들어 올리기는 했지만은, 제가 왜 계속 이제 조금 이제는 조정이 나올만 하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서 크게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보통 하락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그냥 놓고 봐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상승으로 추세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각도 자체가 이렇게 약간은 이제 위로 가려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위로 가려는. 여기서도 얘가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은 좀 이런 형태로 차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 안 나오죠. 여기서 옆으로 뺀 각도나 여기서 옆으로 뺀 각도가 좀 비슷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일단 상승하려는 힘 자체가 좀 약해졌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구간에서 올려치기가 한 번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려치고 한 번 더 올려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기로에 와 있다. 한 번 더 여기서 또 올려칠 거냐, 이제는 빠질 거냐인데, 이게 빠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미 여기서 주요 라인을 이탈을 한번 시켜놨어요. 한 번 여기서 주요 맥점 라인을 이탈을 시켰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방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고, 바로 말아 올리긴 했죠. 자, 근데 바로 말아 올린 지점 자체가 직전의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상당히 세게 말아 올린 끝자리를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 극복 못하고 지금도 흘러내리죠. 이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죠, 아까 찍었던 저점 19720을 만약에 다시 찍으러 간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찍잖아요. 그럼 반등 나왔다가 하방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패턴 자체는 고가권에서 상단 돌파를 트라이 할 때도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상단 돌파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하방에 대한 라인 돌파 시도는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죠. 하방, 여기서 찍은 하방 이 저점 라인을 안 갔어요. 계속 저점을 높여놨다. 그러니까 이제 붕 띄워놓고 한 방 쏘는 그림이 나온 건데, 이 구간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지금 여기 일단 이탈이 나왔죠. 여기 이탈 나온 것도 이것도 하방 시그널로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를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럼 밑으로 뚫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트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하고, 지금 구간은 물론 상방의 추가 상방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의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파도 올려친다라고 해도 그 이후로 조정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는 또 다른 상승을 위한 눌림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아직 이게 금리 인상이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어요.
최소 얘가 제대로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좀 더 몇 번의 흔들기 이후에 이런 식의 흐름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밀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들, 나스닥에 대한 분석 내용들, 이런 차트 예측 작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카톡방, 저희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현재 수익률 대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등 수익금이 보시면은 9,270달러, 2등이 8,000달러, 3등이 6,000달러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고, 1등이 현재 1,328만원, 2등이 1,094만원, 3등이 889만원 정도의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고, 이 트레이더들이 해당 또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도 방에서 다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벌써 여기 수익률로 따진 레이쇼에서는 벌써 170% 이상 수익이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매매하시기보다는 저희 팀과 이런 이제 능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제공하는 관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익률 대회는 거의 매달 진행을 할 것이고, 상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이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도 반등이 너무 급격하게 단시간 내에 쭉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반등의 형태는 내린 거에 좀 어느 정도 되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진득하게 올라갔으면 좀 더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워낙 가파르게 올렸고, 물론 한 팔을 더 올려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채널 상단을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점,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했던 매수 주체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러면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나스닥도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거나 이 채널 안에서 최근에 패턴을 보여왔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채널 상단에 지금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걸 뚫어낸다 해도 다시 채널 안으로 좀 들어왔다가 결국에 이 흰색 라인, 주요한 이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디뎌주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어쨌거나 나스닥도 극도의 공포를 보여줬습니다. 절체절명의 라인이 이 흰색 라인, 이 라인까지도 뚫어버리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줬다가 그거를 그대로 다시 다 말아 올리면서 지금까지도 추세가 잘 안 꺾이고 있다. 이런 점은 일단 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면에 달러는 꺾였습니다. 달러도 제가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고점 찍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제는 서서히 좀 죽는 그림이 나올 만하다. 달러의 주봉을 보시면 진짜로 줄기차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한 104에서 106 라인, 102 라인 정도 포인트까지는 조금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 알트들도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김프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어쨌거나 10월 13일 기점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알트들도 눌리고는 있지만 반등 터질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반등이 잘 터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 찍은 거 이상으로 지금 올려치는 무빙, 내려 찍은 거 이상으로 올려치는 무빙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위믹스는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는 알트코인이고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느 정도 밝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골파기, 여기 구간이랑 좀 흡사하죠. 이런 식으로 골파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위믹스가 그래도 3,2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코스모스 같은 코인도 이 구간에서 소리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어력이 좋다. 그래서 이런 코스모스 코인 같은 게 굉장히 좀 견조하게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코스모스, 폴리곤 이런 코인들이 조금 보유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코인에 지금 요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폴리곤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는 이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딛고 올리는 그림 나오고 지금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2차 상승 큰 파동으로 봤을 때 1600원까지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라 같은 코인도 어차피 위믹스가 올라가면 보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요런 구간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알트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셀로라든지 굉장한 공포감을 줬었지만은 그 이상으로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알트들도 비트가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자체가 알트들로 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위주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라는 것도 청신호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도미넌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꺾이게 되면은 알트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좀 준수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비트가 좀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저는 알고랜드가 반등 나올 자리라도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알고랜드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터져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반등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랜드라든지 아이오타라든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쭉쭉 들어왔었던 그런 코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3년, 24년에 비트가 좀 크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알트들도 펌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점 구간에서는 너무 쫄 필요 없이 조금씩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임했을 때 결과적으로 공포 이후에는 반등이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CPI 발표 안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안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빼둔 차트에서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도 반등이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영향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최근에 항상 이런 조정들이 나왔었던 구간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파 정도 더 올린다 해도 좀 조정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게 좋고, 이 추석 빔에서는 근데 더 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때 추석 빔의 움직임은 굉장히 기이한 형태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서도 추석 빔에서처럼 큰 상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이 전고점, 여기 싼 곳 찍고 내린 자리 있죠, 여기 뚫어줬을 때 이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상승을. 그리고 실제 이 상승 이후에 완전히 크게 더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사실 이제 개미꼬시기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찐 상승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구간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롱 꼬시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롱 다 박살내는 약간 이제 거래소 측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상승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방으로 크게 뺀 자리였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찐 반등의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어쨌거나 CPI 지수가 점점 더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올해 2번밖에 남지 않았다.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월,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고 내년 금리 동결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부터 과연 비트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차트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혹은 어쩌면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수가 있겠다, 지금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아마 이 구간에서 거대한 거래량과 함께 상당한 손바뀜이 들어왔다. 개미들은 털리고 세력들은 좀 진입한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런 세력들의 손놀림 구간, 개미 털기 구간의 움직임은 이번에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알트 세력들이나 비트 세력들이나 여러분들 조금 거의 이제 한통속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알트들까지 그렇게 공포감을 주면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빠진 거 이상으로 올려치는 그림을 봤을 때 이번 아래 꼬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크다. 이게 진짜 찐바닥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패턴이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사이클이 돌았던 때의 패턴이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큰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상승 채널을 좀 만들어 주었던 그런 구간이 다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 치고 하락 횡보 다시 상승하는 어떤 이런 사이클이 나와주는 구간, 이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눌렸다가 내년에 쭉 위로 올려치는 그런 무빙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상승을 이어가려면, 그리고 추석빔 정도의 상승으로 가주려면은 여기를 일단 뚫어내는 걸 보고, 이 자리의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죠.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여전히 이때 기이한 상승 말고 이 이후에 있었던 박스의 패턴이 우리에겐 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숏을 보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구간 하단권에서는 또 롱을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 박스 상단에선 숏, 박스 하단에선 롱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안에서 파동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반등은 시원하게 나와줬다.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요때와 같은 요런 크기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은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되겠다. 어쨌거나 크게 보면 우상향한다. 이렇게 조금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 그리고 어제 빅롱이 터지는 구간에서부터 저는 이 반등을 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카톡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9시 56분에도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드렸죠. 롱 포지션 드렸고, 나스닥까지 이때 RSI가 지금 과매도다. 여기 RSI 나스닥 이거 선 밑으로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반등 터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내려왔다. 반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시 56분이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22시고 여기서 롱을 잡아드렸어요. 이거 끌고 오신 분들은 초대박으로 수익이 터졌죠. 지금 이거 실제로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430%까지 수익 인증이 올라왔죠. 400% 수익, 54%, 104%, 66%, 320%. 자, 요런 식으로 수익이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터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공급이 됐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되어 가고 있다. 악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저점이 잡히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4분기에 계속적으로 한 번의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반등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길게 보고 이 파동을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변동성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코인들, 좋은 정보 모아서 또 일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